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요. 이 달러 자산인데요. 혹시 앵커는 이 달러에 얼마나 투자를 또 하고 있나요? 달러에 얼마인지는 바뀔 수 없지만 달러 그렇군요. 자산 올해 초부터 네, 뭐 갖고 계세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면 좋다고 해서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계좌를 열어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 강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또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어떤 움직임이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ETF나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환해지로 할 거냐 아니면 환 노출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 이 부분 뭐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해지는요 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된 울타리라는 뜻이 바로 해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에서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해준다, 막아준다라는 의미로 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으로부터 내가 울타리를 치겠다. 그러니까 환 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품명에서는 이제 ETF든 펀드든 이 뒤에 H, 괄호 열고 H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환해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환노출 상품은 환율 변동성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가져가는 상품인데 상품명에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UH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환노출형, 언해지형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 차익을 노리고 싶으면 UH가 붙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환 노출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환 차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해지형, 환해지형과 그리고 환 노출형의 최근 1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해지형 ETF인데 수익이 조금 더 낮은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예. 이 S&P 500 지수 상승분은 해지형이든 아니면 환 노출형이든 둘 다 똑같이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환율 상승분에서 이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환 해지형 같은 경우에는 환 차익 없이 주가 상승분만 챙겨가다 보니까 이 환율 상승분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환 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에어백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환율 상승분만큼 또 주가 하락분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투자를 또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고 볼 때는 환 해지형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환율이라는 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 1,192원. 네, 이미 맞아요.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좀 고심이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환율이라는 게 이제 뭐 주식시장보다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환 노출형이 더 유리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변동성을 있는 그대로 맞아라. 네. 왜 그런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먼저 환해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해지 비용만큼 결론적으로 내 수익률을 계속해서 깎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큰 수익률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해지 비용은 두 국가의 금리 수준과 그리고 향후 추이에 기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매일, 매분, 매초 굉장히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나 운용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숨어있는 비용인데요. 참고로 현재 물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1년 만기 환해지 비용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0.4에서 0.5%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약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환해지 비용으로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해지는 비용이 들어간다. 네. 이 환 노출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균값에 수렴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각에서 보면 환율은 사실 1,000원에서 1,200원대를 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굳이 환해지 비용을 내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게 장기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물론 또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어떤 나라의 성장성에도 베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환을 빼고 투자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가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환 노출이 나은 겁니까? 앞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더 보이겠느냐? 어떻습니까? 일단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은 당분간은 환율이 1,180원에서 한 1,200원대 사이를 좀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1,200원대로 올라설 거라는 시각도 또 일부 존재를 하거든요. 예. 이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나 어떤 공급망 병목 같은 이슈들이 계속 강달러를 부추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우리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후에 이제 환율도 점점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 예고대로 막 두 번, 세 번씩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또 이 환율도 달러가 또 귀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인플레 흐름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